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관세, 화웨이, 히토류, 그리고 드론. 90%까지 완성됐었던 미중 무역 합의문이 결국에 완성되지 못한 채 양국의 무역 분쟁은 다시 한번 격화됐습니다. 그들이 꺼내 들고 있는 무기들인데요. 곧바로 5월 10일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 2천억 원 규모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에서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일단 90일간의 유효한 임시 면제 면허를 발급해서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일단 90일간은 허용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앞서서 구글에서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의 진리연구자석 과기유환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히토류 관련 기업이었는데요. 이를 놓고 중국 쪽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사이버시설 안보국이 미국 기업 구매 담당자들에게 중국의 드론 기업들이 드론 기술이 중요한 데이터를 훼손하고 또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빼갈 수 있다면서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화웨이에 이어서 미국 쪽에서 드론 산업, 중국의 특히 DJI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IT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자 중국의 최대 스마트폰 제조 업체이고요. DJI는 사실상 전 세계 드론 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회사 스카이로직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드론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DJI의 제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산업 분야, 통신장비와 또 이 드론, 그들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와 DJI까지 현재 미국에서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현재 G2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 G2, 미국과 중국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1, 2위, 세계 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소비 시장을 빗장으로 내걸면서 상대방의 기업들, 산업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 있는 그러한 기업과 산업들을 겨냥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무기를 내걸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있었던 관세 전쟁에서는 중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은 다시 협상안에 대한 서로의 양보 의지가 보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다시 한번 2차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누가 백기를 들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서로의 양보와 태도 변화만을 촉구한 채 무기를 꺼내 들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기술 유출에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견제가 강화되게 되면서 미국의 첨단 분야의 기업들의 중국 인재들의 이 고용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취업난이 아니라 고용난을 겪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중국 쪽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기업의 첨단 분야에서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 인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번에 그들의 강력한 카드인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히토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군사 영역까지 주요한 산업에서 핵심 소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히토류 금속 생산 가운데 현재 96%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수입하고 있는 히토류 80%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야인 것은 매장량을 봐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매장량입니다. 중국이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북한 쪽에서 4,800만 톤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 2위의 히토류 보유 국가입니다. 뒤를 이어서 러시아와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히토류를 자체 발굴할 수 있지만, 개발할 수 있지만 중국 정도의 채산성과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일본과 중국의 대립에 있어서 중국이 바로 꺼내들었던 카드가 히토류의 수출 중단이었는데요. SK증권은 단기간에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공급이 막히게 된다면 당장 그 해당 산업이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파급력이 큰 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도 결국에 일본이 백기투항하게 되면서 일본 쪽에서 양보를 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SK증권의 전망을 보시면 일단 중국이 만일의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게 되더라도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미국이 꼬리를 내리는 형국은 또 예상하기 어려운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대치 그리고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로 히토류가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히토류에 대비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 보겠습니다. 일단 ETF 쪽에서 히토류 관련한 ETF REMX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북방히토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그리고 ETF의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 히토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유니온과 해인, 이지, 티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어제 오늘 이틀째 테마로서 강세를 띠고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의 힘을 절감하고 나서 도요타가 세계 최초로 히토류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전기차용 모터 자석을 개발했었는데요. 이렇게 위기와 대립이 결국에는 기술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미국의 맹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이란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 국가는 5개 국가입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영국인데요. 핵 보유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이란과 북한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내부적으로 키운 힘이 바로 IT였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투자 회사의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이란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모두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IT 산업의 열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란 국민의 지난 2015년도의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이란 국민의 3분의 2가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고 다들 최신 기술에 친숙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은 이란인이 단 170명에 불과했는데 이들 가운데 70명이 구글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샤리프 공대 출신의 인재를 미국 대기업에서 아주 4차 산업혁명의 최고 기업인 구글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약점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이 현재 각국의 정책과 기업들의 전략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미국과 중국 외에도 소비력이 커지고 있는 수출 국가를 우리가 타진해야 하는 것도 현재 과제입니다. 산업혁명의 본질은 이겁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지난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시작이 됐던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의 전환으로 인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큰 변화를 겪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영국은 패권, 글로벌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했고 인건비가 타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325년부터 1875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들의 근로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초록색 선 아래 청록색 선이죠. 런던에 파란색, 초록색 선 있네요. 예.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초록색 선입니다. 런던의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1800년대를 지나면서 1800년대 후반까지 임금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국가 대비해서 높은 임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었고요. 당시 이로 인해서 영국은 글로벌 패권을 잡았고 노동력이 풍부했던 나라들은 근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 이면과 본질을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현재 지리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테마주의 움직임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들 김도원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